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내 마음의 빛을 찾아주는 인생의 문장들.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입니다. 지은이 전승환. 출판사 다산초당.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아마도 책 읽어주는 남자, 전작가 시점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좋은 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 채널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승환 님이 쓰신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입니다. 다양한 책들 속에 좋은 글들과 저자의 생각을 잘 섞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분은 아니신데 쓰신 글들을 보면 참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경쟁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만큼 이 책을 낭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책이니만큼 낭독하기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짧게 하고 바로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 평소에는 평화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왠지 차갑게 느껴진다. 사람이 그리운 느낌. 참 성가신 기분이다. 외로움이란 이런 걸까? 요즘 들어 부쩍 그리운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이들로 가득하던 카페. 늦은 밤까지 시끌벅적하던 도시의 온기. 좋아하는 이들과 언제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던 시절. 이 모든 것들이 그립습니다. 누군가는 이 그리움과 고독감이 코로나 블루 때문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 마음 줄 곳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결국 타인의 온기를 바라게 됩니다. 글의 첫머리에 인용한 시즈쿠이 슈스케의 소설 클로즈드 노트 속 문장처럼 말이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 라는 말들이 때론 고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되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좋더라도 다른 사람의 손길이,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어쩔 수 없이 그리워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시나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거나 불리는 일이 적어진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일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모모 대리, 모모 팀장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죠. 사실 호칭에는 신비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로 불리면 어느새 듬직한 부모 역할을 하게 되고 선배라고 불리면 어느새 선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 역할을 해내는 모습은 때로 멋지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호칭은 누군가의 기대와 역할에 맞게 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호칭으로만 불리는 삶은 온전히 나를 위한 삶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이고, 인생이 왜 이리 허무한지 모르겠다. 수십 년 동안 승환 엄마로만 불렸던 제 어머니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실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드리곤 하죠. 적절히 장난기도 섞어가면서요. 역할로만 불리다 보면 정작 내 이름은 잊고 사는 날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누구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때때로 삶이 슬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시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지만 또 그만큼 의미 있고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마음에 와닿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저 그런 하나의 몸짓을 꽃으로 만들어준 것이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이라는 시인의 표현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다양한 역할과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 본 모습을 오롯이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상대의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꽃과 같은 아름다운 본 모습이 있다는 걸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목소리들을 통해 그 다정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곤 합니다. 언젠가 회사에서 자살 방지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듣다가 꽤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대부분 징조를 남긴다고 합니다. 힘들다, 죽고 싶다, 외롭다 등의 표현으로 자기 상태를 주변에 알리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흘려들을 때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 후에 종종 자살과 관련된 글을 찾아 읽게 되었는데 특히 박주영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자살 방조 미수 사건을 다룬 판결문으로 전문이 정말 마음 깊이 남겨둬야 할 명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문장이 가장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 판결문을 읽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상처를 주는 일보다 그 사람이 혼잣말만 하도록, 즉 계속 고립된 상태에 있도록 방치하는 게 더 나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혼자가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면 그 고독은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자기 위안은 최소한의 사회적, 심리적 관계가 바탕이 되었을 때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외롭고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불러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내가 부르면 와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낄 때 우리는 능동적인 고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각자 혼잣말을 하지 않도록, 심한 고독감에 파묻히지 않도록 서로의 이름을 계속해서 다정하게 불러줘야만 합니다. 이름 3글자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앞으로 걸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경치 좋은 곳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란 말이야. 오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이 사랑을 받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랑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 내일은 상상 속에만 있는 거야.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어. 세월이 가도 매일 오늘만 사는 거야. 사랑도 오늘뿐이지 내일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 30년간 사형수들과 상담하면서 수많은 이에게 깨달음을 전해주었던 양순자 작가의 에세이 인생 9단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난 뒤 저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애틋하고 중요한 일인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대답을 2번 다시 들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랑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고 말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쑥스럽게 굳이 말로 해야 해? 나중에 하자. 라고 표현을 아껴왔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언젠가 이 순간을 후회할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다. 그저 딱딱한 호칭이 아니라 다정하게 불리는 이름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며 웃음 짓고 이야기 나눌 때 바로 그런 생기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름을 어머니가 사랑스럽게 불러주던 순간,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불러주던 순간, 연인이나 친구가 다정하게 불러주던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다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내일도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고 불리길 바랍니다.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같은 곳을 바라봐 줄 사람. 고독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에겐 고독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누군가는 필요하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1~2시간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글을 씁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에도 저는 다른 사람과 늘 연결돼 있던 것 같습니다. 혼자일 때조차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앞서 인용한 작가 오노레드 발자크의 말처럼 우리는 늘 누군가를 필요로 하니까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우리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에 의해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도 바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이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종종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보통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지만 가끔은 처음 가는 모임에서 만난 낯선 이들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바로 그 덕분에 서로를 선입견 없이 이해하고 아픔을 오롯이 받아들이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 어떤 형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절망과 슬픔에 빠졌을 때, 혼자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손 내밀어줄 누군가가 당신 옆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꺼이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줄 누군가가 우리에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잘 그려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리기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 시기를 헤쳐나간 위대한 사상가이지만 민권운동가였던 저자는 다방면으로 많은 글을 남겼지만 개인적으론 이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좀 더 무겁고 깊은 고뇌가 느껴지지만 그냥 읽어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얼마나 저의 가슴을 울렸던지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게끔 만들어주죠. 저는 시를 읽으며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저 역시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며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곁에는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생각할수록 불행하고 슬퍼지는 사람들이 많나요? 앞선 시의 구절처럼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흔히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나를 응원해주고 믿어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심지어 그 잘못된 길이 옳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해도 다시 원래의 너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따끔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를 읽을 때마다 신기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만익 화백의 소나기라는 작품이죠. 한국적 서양화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만익 화백은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는 일념 아래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언젠가 이만익 화백은 나는 인간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순진무구한 둘의 모습에서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가 떠올랐는데요. 같은 표정과 자세로 같은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에서 이게 바로 서로에게 그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 그 사람과 같은 표정과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에게 호기심을 갖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추억과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갖기 위해서는 이처럼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림처럼 같은 표정과 자세로 한 곳을 바라보는 관계란 그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한 오랜 시간의 결과인 거죠. 관계란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좋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서로의 좋은 면을 바라봐주고 그걸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문재 시인은 어떤 경우라는 시에서 그런 관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살면서 참 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어떤 관계는 변치 않으리라 굳게 믿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리 파편처럼 여기저기 남아 때때로 가슴을 찌르기도 했죠. 어느 순간 수명을 다했지만 잊히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나쁘다가 좋아진 관계도 있고 처음부터 변함없이 제 곁을 단단히 지켜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관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에겐 어느 순간 단 한 사람에 불과해도 곧 세상 전부가 되는 인연이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기로 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건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곁을 내주고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누군가는 삶을 살아갈 기운을 얻고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같은 표정으로 같은 곳을 봐줄 수 있다면, 기꺼이 세상 전부가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삶은 그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결코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